희망이 사라진 미국인들, 알고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조심할 주식들, 또 이걸 역발상으로 기회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지표 하나가 나온 게,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린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의 심리를 그래도 선반영해서 선행지표 역할을 많이 해주는 좋은 지표로 많이 쓰여요. 증시에 선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통계 작성일에 최저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과거에 어쨌느니라는 얘기가 안 먹힐 정도로 전부 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제가 지난달에 이거 소개해드릴 때 심리지수가 58, 이것도 낮았는데 지금 50이거든요. 50? 야, 그 어떤 침체 구간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침체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만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뭐 70년대 침체, 80년대 침체, 90년대 침체, 금융위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냐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상 침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이걸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차량 살 돈도 최악이다. 집 사기도 최악이다. 그 외에 뭐 가전제품이고 가구고 내가 필요한 소비재들 사는 것도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 내용들 보면요, 응답자 13%만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 10년 최저치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내 소득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이것들이 나빠지면 왜 안 좋은데요? 하시면 미국 경기를 지탱하는 게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70% 경제를 유지시키는 힘이 소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경기도 돌아가고 기업도 살고 주식시장도 지탱이 되는데, 만약에 주식 비관론자가 주식 폭락한다 그러면 긍정론자가 반박하는 논리가 아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지출이 탄탄하다. 가게에 쌓아놓은 돈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기업들 이익이 끄떡없다. 이게 이제 반박 논리였었는데, 이게 꺾이면 이제 그 논리가 안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가 방어가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전반적 심리 악화로 인해서 지출, 소비자 지갑이 닫히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 둔화, 냉각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웃지 못할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서 월급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인플레이션,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인플레이션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웃지 못할 그림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 실러 교수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닷컴버블하고 금융위기 맞추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미국인들이 하도 우울해하고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안 올 것도 온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래요. 이게 다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온대요, 실제로. 그래서 경기 침체 올 확률이 50%인데 다 같이 올 거라 생각하면 꼭 온대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마트에 갈 때마다 지금 화가 나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 같이 만나봐도 인플레 걱정 때문에 다 우울하고 침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소비 줄이는 게 연쇄 작용을 하면서 안 올 것도 오게 만든다라는 얘기까지도 이번 주에 했는데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에 걱정이 되는지 설문조사를 특집으로 했는데, 미국인 10명 중에 8명 경기가 너무 나쁘다, 역대급 비관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집 기사를 썼더라고요. 인플레이션과 정치 분열이 미국을 역대급 비관적 분위기에 빠뜨렸대요. 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정치 걱정 관련된 기사는 크게 안 썼던 것 같은데 특집 기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역시 설문 작성 이후로 최악입니다. 응답자 83%가 경제 상황 안 좋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개인 재정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오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요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되게 그 어떤 상징이잖아요. 좀 희망에 대한 얘기인데, 야, 10명 중 6명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여부, 지금 정치적 분열, 갈등, 이게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대놓고 이게 11월 중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고전 전망했다, 어렵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인데, 저도 사실 야, 바이든이 이 정도 되면은 이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중간선거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뭔가 외교적 협상이든 뭐든 카드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경제 좋다 그러고 물가 상승 안정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아닌가, 그럴 생각이 없나 싶더라고요. 뭔가 반전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 되게 비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걱정을 시작한 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야, 이제 일상적인 비용으로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전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오를 때는 저희가 기름값이 오르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전기료, 당장 여름에 냉장고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이제 전기료가 미국도 이번에 50%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본격 전가되기 시작했고, 벌써 휘발유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집에서 먹는 음식료, 이 세 가지, 전기요금, 휘발유, 음식료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두 자릿수 오른 건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몇 년 만이죠? 지금 40년 만인가요? 처음입니다. 순식간에 냉각이 되는 거죠. 당장 관리비 올라가고, 대중교통 타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 전철비가 50% 오르고, 마트 갔더니 음식료 값이 뭐 몇십 퍼센트 올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야, 제 소득에서 이게 차지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칼럼이 나와 있고, 각종 지표들이 다 무섭습니다. 미국 중위 가구, 평균적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즉 월세죠. 월세 혹은 대출 이자 같은 거, 집 대출로 사셨으면 이자,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월 소득의 약 40%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과장 보태서 번 돈의 절반은 월세 갚고 대출 이자 내는 데 쓴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이게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제 특집 기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모기지 금리, 저도 이제 사실 대출 이자가 좀 있는데 계속 금리 올라가는 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면서. 와,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던데, 물론 뭐 모기지 금리 이런 건 고정 금리가 많지만 아무래도 여기 검은색이 10년 금리거든요. 그래서 10년 금리를 제가 계속 주식시장 투자하면서 보자고 하는 게, 이 10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10년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출 모기지 금리도 급등하면서 5% 다시 넘어갔습니다. 5.6.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게 낮다고 느끼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초저금리였는데 지금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금리가 더 오를 때마다 지금 이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집 사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살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그러면서 주담대 신청 22년 만에 최저치. 야, 이거 집을 안 산다는 겁니다. 못 산다는 거죠. 수요 급감, 금리 오르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택을 살 수 있는 구매 여력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30% 감소했대요. 와, 당연히 그렇죠.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물가 상승에 잡히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과장 보태서 희망 사라진 거 맞지 않나.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약간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졌다는 말이 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방송에서 얼마 전에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 중에 1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고스란히 지금 또 적용이 돼요. 뭐냐면 주택금리, 모기지금리, 방금 5.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랑 휘발유 가격 두 개 숫자를 더해서 10 이상이면 침체가 어김없이 왔대요. 야, 기억하기 쉽죠? 근데 지금 딱 마침 10을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주택금리도 5% 넘어가고 휘발유도 5달러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이 훌쩍 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2001년, 뭐 2008년 이때도 어김없이 왔었대요. 물론 이게 100% 맞는 지표는 아닌데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휘발유 가격이 딱 생활물가, 교통물가고, 주택모기지금리가 결국 집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니까 의식주 중에 거의 해당되는 필수 비용이니까 이게 급등하면 침체 온다라는 연결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담이니까 5월 15일 날 발표하는 소매 판매, 5월 말에 발표하는 개인 소득 소비, 이런 것들의 이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아니더라도 6월, 7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염려를 하는 요소로 작용이 돼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브리핑은 해드리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있으면 가게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계속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있는 기업분들의 말이 더 신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기업들, 주요 기업 재무 담당자, 최고 재무 책임자죠, CFO는. 그러니까 돈 만지시는 분들이니까 훨씬 더 저는 돈의 흐름을 잘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주요 기업 CFO가 경기 침체에 100% 온다라고 이번 설문 답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답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월가는 대부분 내년 하반기 뭐 온다고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벌써 내년 초반이죠. 내년 초반에 침체 오고, 그다음에 소수지만 올해 온다라는 분들도 조금은 있었고, 아직은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업 재무 담당자들도 연준은 신뢰를 절반은 하고 절반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연준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들도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반은 연준의 정책을 신뢰합니다, 절반은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반반 갈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위협, 기업 CFO들한테 재무 담당자로서 제일 위협은 뭐냐 했더니 역시 인플레. 거의 절반이 인플레고, 그 다음이 연준 정책. 이게 절반을 넘게 차지하죠, 둘이 합치면. 그래서 지금은 뭐 뭐니 해도 증시도 이거 두 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인플레도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연준 정책도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고, 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이제 재무 담당자들의 77%가 증시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솔직히 재무 담당자들이라고 증시를 잘 보는 건 억지죠.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별개 얘기인 것 같은데, 질문을 해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자기들 기업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좀 본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다우 3만 포인트가 깨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3만 1000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정도, 여기다 1.5배 정도 곱하면 나스닥 변동폭인데요. 그 정도로 조금 더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7%가 무려 3분의 2가 더 빠진다,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금리, 연준의 정책을 예상하는 10년 금리도 야, 지금 3% 넘었는데 절반이 4까지 오른다. 와, 만약에 기업 재무 담당자의 예측대로 4까지 오르면 진짜 나스닥은 만스닥까지 그냥 쭉쭉 빠지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3.5까지만 올라도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면은. 근데 재무 담당자들의 절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기업도 안 좋고 가게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계속 이 ETF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 S&P 500이 있고 올해 제일 못한 거,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꼴찌를 내주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이 경기 소비재입니다. 경기를 타는 ETF. 올해 고점 대비 30% 빠져가지고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소비의 대명사인 아마존, 테슬라, 물론 성장주고 좋은 주식이지만 테슬라 자동차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뭐 한참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고 홈디포 이런 것도 집값, 인테리어 이런 것도 원자재값 비싸가지고 같이 주가도 빠지고 있고 로이스, 나이키 이런 것도 경기를 타는 소비재죠.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타겟 이런 회사는 유통회사인데 다 소비와 관련된 경기를 타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30% 빠져 있거든요. 진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는데 당분간은 조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 반영됐으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우려 꼈으니까 싸다 이제. 그래서 나는 역발상으로 들어갈란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주식들 다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다 대부분 30%에서 50%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아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더 빠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 주식들은 조금 유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더 닫는다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많이 빠진 것도 맞는데 당분간 급격하게 오르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거품도 빠졌지만 당분간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서 쉽사리 반등도 또 쉽지 않겠다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는 조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맞고 점점 싸지는 것도 맞는데 좋은 주식들도 많은데 조금 경기 소비재가 특히 쥐약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캘린더 참고하시고 이렇게 소매 판매나 소비 지출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주식들 투자하신다면은 이런 지표들이 개선될 때 혹은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증시가 불안정한 시기니까 참고하는 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